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일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어떤 부분부터 봐야 될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좀 춤을 추고 있습니다. 현재 부분은 요동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빅테크 업체들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지, 특히나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클라우드 사업 부문, 이 부분은 또 AI의 성장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를 통한 매출 본격화라고 주셨는데요. 지금 성적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어제는 또 알파벳이 꽤 괜찮았잖아요. 이런 부분 같이 좀 봐주세요. 네, 뭐 최근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회사들이 그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알파벳이 어저께 공개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는 MS와 그다음에 메타가 실적을 공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교적 좋은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882억 7천만 달러 이제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863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주당 EPS도 2.12달러로 뭐 시장 예상치 1.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매출이 655억 9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645억 1천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주당 EPS도 3.3달러로 시장 예상치 3.1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도 매출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05억 9천만 달러였고요. 주당 EPS는 시장 예상치 5.25달러를 넘어선 6.03달러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AI와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게 주요 이제 포커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발표되고 있는 대표적으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증가세가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AI 뭐 회의론도 같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각 회사들의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1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인텔리젠트 부분의 이제 매출이 24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사업부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 별도로 클라우드만 이제 별도로 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률이 33%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29%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내일 이제 발표될 아마존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부분의 높은 성장세가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는 뭐 계속 향후에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AI 서비스 지금 뭐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3분기에 자본적 지출을 전년 대비 50% 증가한 149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62% 증가한 13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AI 투자 관련돼서 뭐 일부의 IT 관련된 이제 빅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AI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최소한 1,000억 달러 이상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도까지는 이런 AI에 대한 그런 투자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뭐 이런 이제 HBM3와 관련된 아니면 HBM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관심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알파벳이나 메타나 이런 쪽에 실적이 좋기는 했는데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 정도 하락이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그다지 좋지 못한 평가를 듣는데 실적 눈높이는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런 반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일단 가이던스 4분기의 가이던스가 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뭐
처음에는 이제 주가가 한 2% 올랐다가 그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지금 한 4% 마이너스 전환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된 가장 큰 이유가 4분기에도 이제 매출이 증가는 하겠지만 시장 예상치를 못 쫓아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일단 뭐 단기적인 우려감으로 좀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종목군들 여전히 괜찮고 AI 투자는 이상 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뭐 AI 관련된 투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뭐 HBM에 대한 수요도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특히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물량 부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그 정도는 현재 AI 투자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또 AI 산업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들여다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감염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나란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지 김 이사님이 어떤 신호를 좀 포착을 하신 것 같은데 의미 있는 변화들 주목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그 자산 배분과 관련된 11월 리포트에서의 핵심은 뭐 저도 잠깐 잊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뭐 아침에 리포트를 보니까 그 잊고 있는 부분을 좀 일깨워줬다라는 것.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도 잘 보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두 가지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통상적으로 항상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가 가장 위험한 전망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 자료를 돌려보는 건 과거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참고해 보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신기한 랠리가 있었던 게 보통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대선을 앞두고 조정을 받았다가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강세였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따른 후유증이 이번에는 누가 이겨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그러면 계속 선거 이후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을까? 앞전에 없었던 그 조정이 혹시 이후에 나타날 개연성은 없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특이하게 뭐 경제 지표도 좋았고 뭐 기업 실적도 뭐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3분기 실적이 전에 1, 2분기보다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좋았거나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꽤 강세를 보여서 전 세계 시장 쪽에서 주목을 받았고 다시 또 이제 관심이 집중되면서 지속적인 강세를 다우,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까지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이 마무리되면 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선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일단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미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대선 이후에는 좀 더 우리가 냉철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FOMC가 같이 겹쳐져 있으니까 뭐 그 두 가지 영향을 한번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분기별로 봤을 때 말이죠.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소위 M7의 다른 S&P 500 대비해서 이익 성장률이 올해 4분기부터 급격히 줄어서 내년 들어가면 그저 그런 그러니까 다른 S&P 대형주의 이익 성장과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건 앞서 말씀하셨던 투자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AI에 대한 투자를 미래를 위해서 대규모로 하면서 결국은 M7이 이제는 M7이라고 붙일 수 없고 M자를 지워서 매그니피션트를 지워서 그저 그런 7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내가 미국 증시에 대응할 때 뭐 미국 증시에도 지금 뭐 신저가 종목은 허다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계속 강세였지만 종목별로 수익률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M7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내년에도 그럴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M7의 이익 성장률이 그저 그런 단계로 가고 있다. 물론 시장 장악력이 바뀌는 거 아니고 순위가 바뀌는 거 아니지만 이들이 압도적 그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계속 현금 창출도 하고 미국 정부보다도 돈이 많고 미국 정부보다도 그다음에 대형 은행보다도 더 신용 등급이 좋은 등급을 받았던 그런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M7의 선택이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분들, 그다음에 미국 증시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에 투자하는 분들도 한번 깊게 참고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 증시. 그럼 이번에는 허니문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내려놔야 되겠네요. 일단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조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의 트럼프가 이겼는데 양원은 장악하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고 트럼프가 됐는데 양원을 장악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해리스가 돼서 양원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해리스가 됐을 때 뭐 상원 정도를 뭐 내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어떻게 될지 각각의 경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 시장에 어떤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시기도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정책 조합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 그다음에 피해를 받을 사람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증시도 그러한 그림들이 명확하게 좀 더 그려지면 업종별로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은 그 결정이 나와야 더 명확해진다라는 관점에서도 저는 뭐 일시적인 뭐 조정이나 현금 비중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염증을 느끼신 분들이 해외 증시에서 돌파구를 많이 찾으시는데 미 증시도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좀 변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해서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수급적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전체적으로 쌍끌이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 현선물 나란히 매도세, 특히나 장중에는 이 선물 시장에서 거의 뭐 만계약 정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 외국인의 상황입니다. 외국인 수급 계속해서 이렇게 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파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 대표님. 네, 뭐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 지금 순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뭐 금액으로는 한 1조 6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2거래일 연속 지금 순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 이제 계속 거래 대금이 상당히 이제 급감을 하고 이제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매도세가 증시에 상당히 좀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10월달 일평균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양시장 합쳐서 15조 7천억.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는 13조 8천억까지도 이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자금이다 보니까 뭐 섹터별로 계속 지금 이슈에 따른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만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외국인이 판다라고 보면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내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의 이제 주장 중에 첫 번째 되는 게 이제 관세 정책입니다.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의 그 대미 수출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친환경 보조금에 대한 정책도 이제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 자체가 탄소 배출과 관련된 뭐 친환경 정책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제 친환경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이런 친환경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뭐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친환경 관련된 제품들의 그런 이제 수출 부분도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대중국 규제 강화도 국내 기업에는 일장일단이 있지만 일단 부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대중국 규제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뭐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들이다라고 보면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그만큼 수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좀 정책에 따라 좀 크게 변동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선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내에서 계속 뭐 순환매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되겠지만 지수 자체가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섣부른 그런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선 후보가 대선의 최종적인 승자가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그 관련주들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최종적으로 당선이 되면 뭐 당선되는 그런 후보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양 후보가 공통적으로 관심사항을 갖고 있는 쪽으로 네.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대표적으로 뭐 전력기기나 방산, 바이오 관련된 섹터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심주로는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세 종목을 딱 꼽아 주셨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사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하잖아요. 여기에 가담하는 거는 뭐 좋다, 안 좋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너무 많이 비중을 너무 크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들어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관련돼서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심리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관련주들의 가능성은 높다라고 하지만 확정돼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선거 전까지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역시나 11월 5일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 전략 펼쳐보자 의견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 뭐 여러모로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이사님.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의 그 퀀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뭐 저는 그 안에 내용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지만 제목에는 100% 동의한다. 11월 전략을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11월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낙폭과대주, 턴어라운드주 이런 걸 골라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시각인데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주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2월 달에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수, 배당 관련 매수가 들어온다면 대형주 쪽으로 인덱스 펀드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뭐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의 뭐 반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도 극한의 어떤 코너로 몰린 그런 업종들이 뭐 꽤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석유화학을 포함해서 꽤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뭐 준비된 일단 그림 두 가지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추정치, 올해 실적도 역대 최대, 내년에는 그 역대 최대를 넘는 실적을 기록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근데 3분기부터 벌써 좀 어긋나고 있는 양상이고, 내년도에 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업종별로 크게 달라질 걸 고려해 본다면, 저 그림에 보이고 있는 추정치는 아마 대폭 수정되거나 상당 부분 수정돼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을 살펴봤을 때 우리 시장이 지금 밸류 기준으로 굉장히 싸 보이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는 지금 뭐 PER 기준으로 9배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역사적 밴드의 거의 하단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임순재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 선거 끝나고 나면 일단 불확실성의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것이니까 저가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하고 있으면서도 저 이익 추정이 틀렸다면 저 밸류에이션은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이익 전망이 틀렸다? 그러면 아마도 크게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 논리대로라면 현재 구간에서는 당연히 뭐 외국인이 팔던 어쨌든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 역시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 대선과 FOMC 이후로 매수 시기를 뒤로 늦춰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대통령의 당선 여부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업종들의 수익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해리스가 되면 세금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되면 관세 때문에 변동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한 발 좀 뒤로 빠진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제 쏟아진 외국인 선물 매물이 미결작정을 크게 동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신규 매도가 더 나오고 미결작정이 급증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그건 좀 더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본다면 저 역시 저가 매수는 맞는데 시기는 좀 뒤로 미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1월 대응의 핵심 포인트는 턴어라운드, 낙폭과대 두 가지 키워드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신규 매수 측면에서는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마지막에 이 낙폭과대나 턴어라운드 이쪽이 돼야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내년도 벌써부터 좀 걱정입니다.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지금 싼 것인가 우리 증시 많이 밀린 게 정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정말 저렴한 구간에 와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대안도 같이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가지 포인트 알아봤습니다.